지난 시간에 4D 디자인에 대해서 제품 오페라 또는 태양열 집광판에 대해서 살펴봤고, 4D 디자인이라 해가지고 인공물 간의 상호작용과 고도로 역동적인 형태의 디자인의 개념적 근거를 가져다주는 그런 용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D 디자인, 3D 디자인, 4D 디자인의 그 내용들이 비교돼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좀 참고를 하고, 디자인의 전략적 수단화에 따른 필요성 해가지고 1920년 포드사에서 있었던 3S, 간결화, 표준화, 전문화, 그래서 simplification, standardization, specification 해가지고 이제 3S 요걸 가지고 1927년에 이 포드 자동차가 이제 단종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 이유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T 모델 고집을 시대의 흐름에 부응해서 스타일 또는 모델, 디자인, 기능 이런 것들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에만 이제 집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단종이 되고 그 한 기종의 차종에 대한 사례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GM사, 제너럴 모터스의 포드사하고는 다르게 스타일링을 차별화 시도를 해서 예를 들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그 새로운 차종을 이렇게 개발해서 출시를 하는 거죠. 그 차종에는 이제 디자인 전략이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시대적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전략적으로 디자인을 이제 그 수단화해서 사용한, 그래서 포드사하고는 이제 대비돼서 1926년에 이제 GM이 선두에 쓰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디자인의 전략 접근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이제 참고문은 참고를 여기서 참고를 했으니까 한 번씩 디자인 방법론 불변의 법칙 100가지 이제 그 교재로서 소개는 안 했는데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빌려다가 도서관에서 빌려다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학습 과제인데, 디자인의 어원은 이제 왜 디자인 정의가 다양한지,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다양한 디자인의 정의를 프랭크 로이 라이트라든가 여러 사람 건축가인 반면에 이제 그런 디자인적인 정의를 어떻게 했고, 기능이 우선인지 형태가 우선인지 이런 얘기를 아마 지난 시간에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디자인의 정의가 있을 수 있게 되는데, 왜 그런지가 아마 지난 시간에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걸 좀 참고해서 정리를 해 두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물의 형태와 기능의 관계, 이것도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업 디자인 믹스의 주요 구성 요소, 그리고 이제 그 특성은 무엇이 되는지 또 한번 정리를 해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4D 디자인이란 어떤 거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두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제품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기업의 경영 전략적 수단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이제 사례조사, 발표 이런 것들 이제 해야 되는데 비대면이다 보니까 발표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한번 사례조사하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퀴즈인데 퀴즈 첫 번째는 이제 디자인 활동에서 서비스 디자인, 기업 아이덴티티 등의 이제 4D 디자인이다. 이 말이 이제 맞냐 또는 틀리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건축과 인테리어 디자인 등은 디자인 활동에서 이제 3D 디자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OX. 이제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술 지향적인 디자인 활동이며 생산 단가와 시장의 조건과 관련지어 주어진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련의 기능을 수행하는 최적의 인공물을 창출하는 분야로서 디자인 분야의 특성상 분석적이다. 이런 분야를 이제 디자인 분야는 어떤 분야냐 한번 적어보자 이거죠. 그리고 형태와 기능은 하나다.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OX가 되겠습니다. 디자인이란 인공물의 심미적, 실용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고도로 복합적인 요소를 종합해서 이제 가장 합당한 특성을 창출하는 어떤 지적 조형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디자인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해놨는데 각자가 디자인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기업 이미지 종합 프로그램, 이건 이제 지난 시간 아마 조금 메모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런 뜻인지 OX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요번에는 요걸 퀴즈를 1번, 2번, 3번, 4번, 6번 요 퀴즈를 5번은 여기 이제 디자인이란 정의를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부여를 했는데 각자가 생각을 해보세요. 각자가. 그래서 요 5개의 퀴즈를 그 카페에다가 댓글로 이렇게 남겨놓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과제가 되겠죠 이번에. 그죠? 퀴즈. 퀴즈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6번. 그래서 이걸 각각 생각을 해서 카페에 댓글로 남길 거. 이게 요번 주의 과제입니다. 과제. 이어서 디자인 매니지먼트 변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1900년대에서 1940년대 보면 무의식적인 디자인 매니지먼트에서 때는 뭐 디자인 매니지먼트라는 그런 개념이 이렇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 그냥 디자인해서 사용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예를 들면 독일의 A 지사의 사회지향적 예술이라든가 런던
교통 시스템의 이제 하우스 스타일, 또 이탈리아의 올리베티 이런 것들이 그 디자인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제 인식이 됐던 그런 시대인 거죠. 그래서 디자인하고 경영이 어떤 정립되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때 디자인된 그런 주전자라든가 그 다음에 런던 교통 시스템 로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기업 디자인 그룹의 설립이라든가 디자인 컨설팅 산업의 출현, 전쟁 중에 이제 디자인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 시대적인 디자인이 갖고 있는 이제 처해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00년에서 1910년대의 무의식적인 디자인 경영을 기원 때의 인물이라든가 사건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한 번씩 참고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 기업 디자인 그룹 이때 나타나게 되고, 디자인 전문회사가 이제 설립이 되면서 디자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제 중요한 그런 시기로 이제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인물이라든가 그때 시대적인 그 흐름에 따른 디자인의 여기에 따른 이제 그 기업 디자인의 출현이라든가 전문 회사의 설립이라든가 이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1930년대에 이제 디자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서비스로서의 컨설팅 산업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그때 이제 주로 일어나는 그 시대적인 상황이 되고, 이때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뉴 바우하우스 설립이라든가 건축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디자인이 이제 그 건축물의 한 요소로서 컨설팅되고 표현되는, 그리고 그게 이제 설립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산업 디자이너 협회가 설립이 1938년에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겠고, 40년대에 들어오면 이제 영국의 DRU 설립이라든가 미국의 SID, 영국 이제 전람회 개최 이런 것들이 이제 디자인의 중요한 행사, 이때 시대적인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40년대 이제 그 세계대전 중에서 디자인 활동을 이제 하게 된다. 2차 세계대전 때의 그 디자인 분야에서의 전쟁 중이니까 디자인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컨설팅 산업의 활성화, 산업 디자인의 진흥, 디자인 산업의 활성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대에 40년대에 이제 주류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매니지먼트, 즉 경영에 대한 어떤 그 발화가 시작되는 시점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50년대 보면 이제 디자인 경영에 대한 학술대회가 이제 개최가 되고 하면서 디자인과 매니지먼트가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정립되어져 가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국제 디자인 학술대회 개최, 아스펜 대회, 필라델피아의 박물관 대학의 디자인 경영 세미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 요 시대에 일어났던 활성화됐던 그런 상황이 됩니다. 60년대에서 이제 디자인 경영에 대한 저술 활동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지게 된다. 그래서 디자인지에서의 디자인 경영에 관련된 기사라든가 용어의 그 공식 영어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 나타난 시기가 되고, 70년대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커리큘럼화해서 디자인 경영에 대한 교육 과정이 이제 조금씩 틀을 갖춰지게 되는 시대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그
마스터 대학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펜실베니아 대학교라든가 이런 디자인 경영협회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디자인 매니지먼트, 즉 디자인 경영에 대한 교육과정이 정립이 되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디자인 경영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체계 구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서는 이제 그 디자인 경영의 교육 기회에 대한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서 디자인 경영에 대한 교육이 이제 보편화 되는 그런 시기가 되고, 기업에 있어서의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디자인의 역할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이제 형태와 기능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뭐 지난 시간에 이미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건물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포괄적인 개념을 이제 건축에 도입한 그런 건축물이 이제 빌바오 구게마임 미술관인데, 이 사람이 이제 프랭크 게리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상당히 기존의 건축물의 어떤 형태를 벗어난 그런 형태로 건축물을 이제 짓게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마찬가지로 빌바오 구게마임 미술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자인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있게 되는데, 디자인이 21세기 생존 여부를 결정한다. 일단 삼성그룹에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디자인이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디자인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그런 사고가 되겠는데, 디자인과 매니지먼트는 융합 학문으로 디자인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체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자인이 곧 석세스다, 이렇게 또 이꼴해서 공식화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디자인이 좋으면, 굿 디자인이면 반드시 석세스 하느냐? 그렇지는 않더라, 이거죠.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어떤 석세스 하기 위한 그런 필요 조건은 되겠죠. 근데 이제 필요 충분 조건까지는 조금 더 정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give more valuable business,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good 디자인이 success 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디자인은 디자이닝 에다가 디자인, 그래서 디자인은 물건을 만드는 과정, 디자인은 이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제품, 결과물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디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디자인은 이제 창의적 방법에 의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 나온 것처럼, 그 다음에 그 매니저 방법은 이제 분석적 방법을 접근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하고 매니저가, 즉 디자인 매니지먼트가 융합이 된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융합학문. 그래서 창의적인 것 툴과 분석적인 툴이 하나의 융합돼서 디자인 경영이라는 그런 학문으로 지식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경영의 정의는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디자인 매니지먼트도 합의된 정의가 없다. 그래서 디자인과 경영에 대한 정의가 합의된 게 없기 때문에 디자인 매니지먼트도 이제 합의된 정의는 없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하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한번 각자 디자인이라는 정의를 한번 생각해보자. 물론 조금 전에 우리가 퀴즈의 5번의 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나름대로 이제 제시를 했지만 그거 이제 참고로 이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 이제 각자가 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뭐가 디자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경영은 또 뭐다 그래서 정의를 해보자는 얘기죠. 그런데 일단은 디자인에 대한 접근에 대한 그 수단은 이제 창의적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어요. 일단 이 수업 시간에 제시를 한 부분을 참고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매니저라는 것은 이제 분석적 방법의 수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제시를 가지고,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융합된 그런 학문인데, 디자인도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고 매니지먼트도 다양한 정의를 그 관점에 따라서 가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디자인 매니지먼트, 즉 디자인 경영도 그 어떤 관점에 따라서 정의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본질은 명사, 즉 산출물, 그 다음에 동사, 행위, 아까 얘기했듯이 디자이닝이 있었죠. 디자이닝이 있고, 요건 이제 디자인이죠. 그래서 요건 제품이 되고, 요건 이제 만드는 과정, 그게 이제 디자인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자 이런 얘기고, 산출물,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제품, 서비스, 인테리어, 건물과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행위활동, 사용자 중심, 문제 해결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이제 디자인의 본질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비즈니스의 정의를 좀 보면 디자인과 비즈니스 맥락에서 사용될 때는 이제 마케팅, 재무, 전략적 기획과 운영 활동 등과 같이 모든 비디자인적인 활동들로부터 이제 포함이 된다. 이게 이제 비즈니스의 정의로 이렇게 한번 참고해서 정의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 지금 뭐 정보화 시대라는 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산업시대 1차 산업은 이제 15에서 16세기에 이제 앵크로스 운동, 이게 이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잘 좀 기억을 해두면 되는데, 이제 목장 농업 개량을 목적으로 경작지와 공유지에 울타리를 치는 것, 여기 이제 앵크로스 운동이 되고, 이때 1차 산업 때는 이제 주가 되죠. 이게 그래서 농경 방식의 변화, 그리고 이제 17세기에 들어와서 기계 발명이 이제 본격화되고 농경 위주의 촌락, 이제 공동체적인 성격이 이제 퇴색하는 시기이기도 됩니다. 그리고 제2차 산업의 1851년에 런던에 이제 대형 박람회가 이제 개최가 되죠. 이때부터 이제 여기에 그 전기 또는 내연기관, 합성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박람회에서 발명품들이 전시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20세기에 들어서 혁신을 토대로 가전, 소재, 금융, 유통, 자동차, 항공, 우주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 분야에 확산되면서 혁신을 이제 내세우는 그런 산업으로 접하게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대해서는 이제 보건, 교육, 여가 산업,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서비스 산업 발달이 이제 주 키워드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기존 산업사의 질서가 이제 약간 붕괴되는, 파괴되는 그런 현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그 탈문명, 포스트 시빌리제이션 또는 뭐 지구촌, 그다음에 탈산업 사회, 뭐 초사회와 일회용 사회 이런 이제 키워드들이 이제 20세기, 21세기에 나타나는 한 부분이 되고, 이게 제2차 산업에 있어서의 한 그 현상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3차 산업에 있어서는 이제 21세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탈문명에서 발달이 되면서 기계를 육체적 노동에서 이제 기계로 이제 대체되는 시대, 그리고 IT 시대. 그래서 IT라는 것은 정보 기술인데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요게 이제 IT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부와 사회적 영향력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최고의 권력을 가져다 주는 원천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산업에 있어서의 그 흐름이 이제 IT 시대로 접어드는 시대가 된다. 그래서 이제 직업 인구의 변화를 보면 여기 이제 1700년대에서 2000년대의 인구 변화의 도표인데, 여기서 여기 농업, 요때 당시는 이제 아무래도 농업 사회니까, 농경 사회니까 이제 대부분 다 농사가 이제 그 직업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줄어서 이렇게 되고, 2000년대는 이제 소수가 되고, 그다음에 제조업이 이렇게, 그래서 아무래도 제조업이 이제 여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시점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직업으로서의 활동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하고 정보 시대는 이때는 상당히 이제 서비스나 정보가 직업군으로서는 이제 저조했는데, 20세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상당히 서비스와 정보화 시대로 이제 들어오고, 직업도 서비스와 정보화에 맞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통계청의 자료에 산업별 취업자 인구를 보면 조금 이제 1997년 지금 2021년에 비하면 그 사이에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조금 더 자료가 이제 필요하긴 한데, 1980년대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뭐 농림업 점점 줄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관공업 이렇게 되고 있고, 산업 사회 간접 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이 이제 월등히 이제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의 구분을 보면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단순 생산 서비스하고 대인 서비스, 상징 분석적 서비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리슨의 1991년에 이제 그 내용을 좀 토대로 보면 이렇게 되고, 단순 생산 서비스는 이제 루틴 프로덕션 서비스 해가지고 대기업의 중저급 관리자와 조립 라인 근로자를 포함한 기존 노동 계층이 수행해온 틀에 박힌 업무를 기본으로 하는 산업시대. 여기 이제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이렇게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시대가 이제 단순 생산 서비스 시대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1970년대, 80년대에 이런 이제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이런 용어가 유행했던 그런 시대이기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대인 서비스, 인퍼슨 서비스에서 사람과 사람이 1대1로 이제 제공되는 그런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 이런 이제 서비스가 있게 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으로 많이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음식도 배달해서 배달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식당에 직접 가지 않고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고, 물론 이제 식당에 직접 가면 식당 종업원과 우리가 이제 그 식탁에 앉게 되면 이 고객과 이제 종업원이 이제 서빙을 해주겠죠. 이렇게 서빙을 해줄 텐데, 이럴 때 이제 1대1 대인 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되는데, 배달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런 상태가 아니고, 배달을 받아서 이제 중간에 배달이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음식물을 이제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일례가 이렇게 되겠고, 그 밖에도 이제 상당히 다양한 이제 그 대인 서비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서는 이제 이 대인 대신에 이제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어떤 플랫폼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 플랫폼은 이제 일례로 배민 서비스라든가 배달 서비스라든가, 그죠? 배달 서비스, 배민이라든가 요기요라든가 여러 가지 있죠. 그 밖에도 이제 뭐 금융에 있어서도 토스라든가, 그죠? 토스라든가 어떤 페이, 무슨 페이,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플랫폼 형식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을 어떤 형태로 서비스할 것인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혁신적인 아이템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징 분석적 서비스 해가지고 여기 나온 것처럼 상징들에서 데이터, 언어, 말, 시각적 표현, 이런 것들 이제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어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그 결과를 적절하게 이제 그 사업가 또는 흥행가에게 중개하는 업종, 이런 게 이제 상징 분석적 서비스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디자인이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를 한 번씩 해보고, 그 다음에 경영,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도
자기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해보고, 그리고 퀴즈가 있었는데 그 퀴즈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카페에다 댓글로 이렇게 남겨놓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시대의 주요 특성과 법칙을 보면, 특성으로는 이제 디지털 정보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유니버셜 시스템 등 이런 것들이 이제 특성이 되겠고, 법칙으로는 이제 모어롤,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초기에는 2000년도, 1900년도 후반부터 2000년도 초반, 요때 이제 그 반도체에서의 나타나는 칩의 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유효했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2021년 요때에서는 이제 뭐 크게 그 중요시되는 그런 룰은 아닌 거죠, 지금.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흐름을 보면, 모아의 룰 해가지고 인텔사의 회장 이 가든 모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된 그런 룰인데, 1965년에 이제 발견된 법칙으로 이제 마이크로칩의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하지만 가격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이 인텔사의 회장이 발견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하면서 그 매니저 할 때에 기업의 어떤 경영의 이제 그 틀을 생각할 때 이제 참고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칩의 단위 면적에 담을 수 있는 정보 양이 1년 반 만에 약 2배씩 늘어난다는 것, 현재는 맞지 않다 아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고해상도의 이미지와 텍스트, 동영상 등으로 구성된 콘텐츠 등을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설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디지털 시대의 하나의 그 특성 중에 그 법칙으로 이제 길드슬로우 해가지고, 요거 이제 디지털 저널리스트라는 조지 이제 길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된 그런 룰인데, 컴퓨터를 통해 전송되는 정보 양이 1년에 약 3배씩 늘어난다는 거. 이것도 이제 지금은 이제 맞지 않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초기에 이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초기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앞에 그 미래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이제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유추하는 거죠,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섬유의 대역폭은 12개월마다 이제 3배씩 증가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룰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는 이제 A4 용지 한 장에 담긴 정보를 전송하는데 1초가 걸렸다. 그리고 1999년에는 단 1초 만에 백과사전 9만 건을 이제 전송하게 되었고, 그만큼 이제 그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죠. 정보의 전송 속도가. 그리고 데이터의 비용은 이제 60년 동안 약 100분의 1로 낮아졌다. 오히려 이제 더 빨라졌지만, 전송의 양이라든가 시간이 더 빨라졌지만 비용은 더 싸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4G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5G 시대에 살고 있죠. 아직 5G에 대한 원활한 그런 것은 이제 조금 불편함이 있는 지금 현재 2021년 이때는 이제 불편함이 좀 있죠, 아직도. 그렇지만 이제 그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한 빠른 속도로 우리가 이제 다운로드 할 수 있고, 또 실시간으로 이제 그 스트리밍해서 우리가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전송 속도와 시간,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 있죠. 그런 걸 보면 초기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을 했지만 상당히 더 급격하게 발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송 속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엑스포넨셜 함수에 의해 추정해서 이렇게 그 발달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어떤 한계점이 도달해서 한계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그 전송 속도라든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모아의 롤, 그 다음에 길더의 롤, 그 다음에 좀 더 얘기할 이런 메타칼퍼스 롤, 좀 발음도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한계점에 도달하면 그냥 일정한 걸로 이제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또 그 점점 그 시간을 두고 유지되다가 또 급속하게 또 전송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라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금 상태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5G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을 창안한 로버트 맥칼퍼가 이제 발견한 것으로서 네트워크의 가치는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예를 들면 가입자가 이제 10명이면 인터넷 비즈니스에 한 명이 더 가입을 하게 되면 그 가치는 이렇게 이제 되더라. 제곱에 10명 더하기 1명에서 이제 11명의 제곱, 11의 제곱에서 121. 이렇게 이제 그 비즈니스의 그 네트워크 가치가 이제 있더라. 요걸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어떤 식으로 가치의 부여가 되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은 이제 또 메타버스 시대에 또 지금 초입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에서의 그 네트워크상에서의 가치는 어떻게 되어야 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제도에 있어서 사용자의 요구가 이제 중요성이 이제 증가되겠다. 이건 뭐 지금 이미 우리가 양방향, 즉 쌍방향 시대에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기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물건 만들기, 기능 측면에서의 요구사항이 이제 사용자 측면에서 요구사항 이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고 쌍방향으로 전달된다.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 그 1980년대 후반에 정보 디자인, 90년대는 이제 에코 디자인, 이제 환경 디자인이라고 하고, 그래서 에코 디자인, PL, CS, 뭐 유니버셜 디자인 이런 것들이 이제 1990년대 나타나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인간 중심 설계에서 IOSO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휴면, 인간 중심의 그 디자인이 이제 중심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표준화돼서 사용을 하기도 한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얘기하도록 합니다. 수고했어요.